총리는 사퇴하고 부총리는 탄핵당하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날 민주당은 즉시 보복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축이 붕괴됐습니다. 국가안보, 경제, 외교를 책임져야 할 고위직들이 줄줄이 공석인 상황,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강행부터 시작된 국정 공백 사태,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민주당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 뒤를 이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의 핵심 행정 라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번 상황은 분명히 구조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조기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선거 관리라는 특수한 임무를 정부가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단순한 인사 공백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의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행의 사퇴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 왔고 임무가 일정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 부총리는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고 한덕수 대행은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자, 결국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수뇌부가 하루아침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 이걸 과연 단순한 인사 문제로 넘길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총리는 사임, 경제부총리는 탄핵 후 사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 경찰청은 차장 대행 체제, 교육부 장관은 동시에 사회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 중. 대체 누가 이 나라를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각각 통상 외교와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고 두 인물 모두 국제 신뢰도가 높은 외교 안보 관련 현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민주당 행태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반국가적 행태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헌법상 국무회의는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은 11명 이상입니다. 자,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의 사태로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어들었고 간발의 차로 개의 요건을 가까스로 맞춘 셈입니다. 이주호 대행은 국무회의 대신 간담회를 먼저 연 뒤에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10시 30분이 돼서야 정식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결국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혼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혼란 속에서 국가의 중대 결정을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 재해 대비 예산 집행 등 국가적 중대 현안을 다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의 중심축이었던 중심축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애초부터 다른 부처의 업무를 총괄할 경험이나 인력, 조직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행 체제를 뒷받침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이죠. 한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선 이후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자,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재명의 유죄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사실상 집단적 광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대법원이 미쳤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사법 쿠데타다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탄핵 정국이 시작됐지요. 최상목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이주호 대행 체제로 거부권 행사를 막은 뒤에 곧바로 피고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쳐서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인 경우 재판을 중지시키자는 법안,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테러의 다름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이는 곧 이재명 후보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를 받은 그 조항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시도입니다. 결국 판결을 무력화하고 아예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참 진짜 이해 못할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공개하라는 법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엔 탄핵, 거부권 무력화, 방탄 입법이라는 일련의 전략적 흐름, 이 모든 시나리오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스스로 공당의 길 포기한 듯 보여집니다. 공당의 책임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재명이 화났는지 아닌지 이런 거란 거죠. 자, 이재명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 보복이란 말을 민주당은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권력을 동원해 보복 정치를 벌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이나 끌어내리고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외교와 경제, 안보까지 떠맡기는 나라.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상황극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권한대행이 바뀌고 법안은 이재명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으며 국정은 마치 예능처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자, 이게 TV 속 버라이티 쇼라도 됐으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겠지만 이건 우리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고 체코 원전 본계약이 눈앞에 있는데 국제사회는 과연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가? 그 답은 명확하죠.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유죄 판결 이후의 반작용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는 건 집에 불이 났는데 거실에서 뉴스만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 뉴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삐걱대는 소리가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삼권 분립이라는 헌정 원칙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고 국무위원을 모조리 탄핵하려 하고 거부권 행사마저 막으려 합니다. 여기에 심지어 입법권을 무기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라는 이재명 맞춤형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고 민주주의 원리가 부정당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외교는 아예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체코와의 원전 계약 일정은 다가오고 있으며 국내 산불과 재난 대응, 선거 관리까지 차질 없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을 교육부 장관이 혼자 떠맡고 있습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부를 흔들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번 반복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패턴이 아예 보일 정도입니다.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을 부수는 정당, 그들의 손에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 헌법에 기반한 권력 분립,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